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전세 월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계약 시 주의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가지 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자, 동영상 상단에 링크를 걸어드리니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을 한번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것을 직접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양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직거래로 전세나 월세를 구할 시에 직방이나 다방 그리고 네이버 카페인 피터팬 등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월세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고 계시다면 굉장히 생활에 절약과 유용한 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무부 산하에서 나온 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 이 내용은 각 전문가들이 대항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발생, 즉 공매라든가 경매로 살다가 집이 넘어갔을 경우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표준화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양식을 보고 작성하는 법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생활에 유용한 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양식은 한글 파일로 하단에 링크 구글 드라이브로 걸어 드렸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함께 보면서 필기를 해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양식을 보면서 그리고 주의사항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은 한글 파일 모두 받으셨죠? 제목 주택임대차 계약서라고 나와 있고 각 임차 주택의 표시,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 계약 내용에 대해서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기간은 그 하단에 나와 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각 조항들을 이제 필요하게끔 이렇게 나열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도 계속해서 계약의 유지나 해지, 종료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제 적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 경우에 또는 추후에 분쟁을 막기 위한 특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집주인, 임대인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겠다 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상세하게 적는 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 임대인과 그리고 임차인이 여러분들이죠. 집주인이 임대인이고 그리고 월세 전세 살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임차인이죠. 직방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네이버 카페에서 직거래로 월세 전세를 구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중개사분들에게 대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별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물건을 보셨고 집에 큰 문제가 없고 내용상에 어떤 하자가 없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계약서 쓰고 집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각 신상 정보를 기입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중개업자, 중개사는 직거래일 경우에는 없죠. 그래서 자, 다음 장 보죠. 그리고 계약 시에 여러분들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전에 강의를 한 것들이 있으니까는요, 그거 꼭 살펴서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이나 계약기간 종료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굵직하고 중요한 것들은 간략하게 안내를 해놨다, 이렇게 별지 목록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판서를 해가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어떠한 식으로 작성하는 난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제목이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보증금 있는 월세, 그리고 전세, 월세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내가 보증금 500에 월 30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칸에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세 1억에 들어간다 그럼 전세에다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무보증 월세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주택이 있을 것입니다. 자, 생활용 주택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월세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임대인에 대한 이름 석자,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이름 이렇게 이제 여기다 적어 주시고, 임차주택의 표시는요 어디에? 바로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에 모두가 나옵니다. 자, 등기부는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예전에 등기부, 그리고 통용적으로는 등기부라 한다. 이렇게 등기부를 떼서 거기에 있는 해당 소재 주소, 그리고 건물, 보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전부 임차를 하거나 해당 층 임차를 하죠. 그래서 임차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면적 적어주시고, 임차할 부분에 대해서 세 주소라든가 아니면은 동층호를 정확히 기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가 있습니까? 쪼갠 주택에 대해서 조심하라. 합법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101호가 있는데 101-1호 101-2호 이렇게 앞에 문패만 바꿔 달고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대장상에도 없는 호수고, 그리고 등기부사항에도 없죠. 그냥 101호만 있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 점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국세가 있죠. 국세가 미납되면은 공매로 처분이 되죠. 그쵸? 그리고 그 외에 근저당이나 다른 이제 물건이라든가 권리들, 임차권에 의해서는 어떻게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매로 이제 해당 건물이 이제 처분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국세가 미납됐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란이 있고, 선순위, 즉 나보다 먼저 다가구 주택이죠.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확정일자 부여라는 무엇이냐?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 여러분들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 날, 자, 확정일자인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국세라든가 선순위 확정권리, 선순위 확정일자, 이것들은요 여러분들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근생상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동의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처리가 안 돼요. 그 부분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계약 내용에서는 보증금 얼마 여기다 적죠. 금 얼마는 이쪽은 뭘로? 우리나라 한글로 적어주시고, 자, 여기 원화 표시된 바로 이런 부분들은 뭘로? 숫자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적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보증금은 전체 얼마, 계약금 시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해당 날짜 적어주시고 정확하게. 자, 그리고 차임, 월세죠. 월세는 언제 며칠에 하고, 입금 계좌 어디로 이제 입금을 하겠죠. 통장 거래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은 주의할 게 바로 뭐다? 금융거래, 즉 통장으로 입출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기간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2년이겠죠.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수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제 적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전 강의 들으셨으면 꼼꼼하게 살펴보셨겠죠. 자, 그 내용이 없으면 없음, 수리할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에 상세하게 적어주고, 그 수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이 표 안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법률적인 용어나 좀 유식해 보이는 용어를 꼭 적지 않으셔도 돼요. 아주 쉽게 전달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크대 수도꼭지 수리해준다고 했음, 이렇게 그냥 평상시 대화처로 적으면 돼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임대인은 몇 월 며칠까지 그 수리를 해줄 것을 약속했음,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절대 법률적인 용어나 중개사분들이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 시간이라든가 금액, 누구의 책임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가리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사용관리 수선에 관한 내용은 사는 동안에 어떤 구조 변경이라든가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리고 전대, 즉 내가 월세를 얻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놓는 거, 이거는 동의 없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거, 내가 주택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는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시가 안 된 것들은 민법이라든가 기타 간섭에 의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살면서라든가
어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임대인이 모든 등을 갈아주겠다 얘기만 해라. 그럼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용하면서 통상적으로 등이 나갔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통은 갈게 되죠.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사용하면서 고장났다. 집주인이 갈아줘야 되죠. 보일러 교체해야 된다. 집주인이 갈아주죠. 민법상에서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의 수리, 수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꼼꼼하게 적으시면 돼요. 자, 기타 계약의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해지 종료, 정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이제 임대차가 끝나고 하는지를 해지나 계약의 해제 이런 것들이죠. 보통 계약해놓고 해지할 경우에 그 보증금 없이 해제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집주인은 그 2배를 물어주고 해제를 하고 이런 거 살다가 이제 건물이 멸실되거나 어떤 중대한 하자나 흠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하고 계속적인 거를 처음부터 없던 거는 해제예요. 그리고 앞으로가 없게 되는 거는 해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우리 특약사항인데요. 자, 이 특약사항은요 여러분들 주로 이제 상세하게 적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흐린 글씨로 지울 수 있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확보인데 최소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날 받으라 그랬죠. 자, 확정일자 이틀 후부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틀 후부터 근저당을 얻을 거면 얻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는 게 좋죠. 내지는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완료하기 전까지 완료 시까지 해당 등기부 사항에 권리 내역 변동이 없을 것을 약속하며 쉽게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변동이 없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모든 민영 형사상의 책임을 집주인이 지기로 한다. 변동이 있을 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유식하게 적으셔도 되고 이 점은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만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합의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어떤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 등등은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기타 위에서 뭐 계약의 해지라든가 사용 뭐 전대차 이런 내용들은 민법상이나 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모두 규정들이 돼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관련 법령에 의겨 해결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적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적지 않더라도 일단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게 돼 있어요. 하단에 주소에다가 여러분들 임대인은 임대인의 주소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주소를 하고 서명, 날인, 연락처 적고 요 빈칸에 다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으시고 대리인이 나왔다 그럼 본인만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위임장가 배웠잖아요. 우리 위임장가 임대인, 건물 주인이죠. 건물 소유주의 뭐 인감증명서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소유자 본인이 나왔다 그래도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꼭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업자가 없으니까 보통 이 부분은 쌍방계약임 이렇게 공백으로 두셔도 되고 찍 거버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쌍방계약임 이렇게 적어 두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약서를 둘이서 작성했으니까 총 2부를 똑같은 내용으로 기입을 해서 똑같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자, 2부를 받고 한 분은 임대인이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가? 여러분들 임차인이 되겠죠. 전월세 임차인이 하나씩 각각 갔는데 그냥 서명 날인하면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2개를 똑같이 기입 작성을 했죠. 그거를 포개서 이 계약서 한 부가 있고 또 한 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을 포개서 이게 2개 걸치게끔 도장을 한번 찍어요. 2부만 작성됐다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각 계약서는 이렇게 한 장을 넘겨서 반을 접어서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럼 이게 다음 장이고 이게 앞에 장이 되겠죠. 앞에 장의 뒷면 그리고 뒷장의 앞면이 되겠죠. 이거는 자, 그 겹치는 바로 이 부분에 도장이 양쪽 페이지에 걸치게 찍고 세 번째 페이지가 있다. 똑같이 한 장을 넘겨서 반 접어 올린 다음에 앞장과 뒷장이 겹치게 해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간인을 해줘야 돼요. 즉 연결된 계약서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각각 한 부씩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자,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에서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자, 요런 것들이 마치고 나서, 그리고 국세, 이것은 공매로 처분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 확인, 그리고 다가구 주택일 때 확정일자, 선순위 이런 것들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자, 차임증의 청구권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거의 올리는 일이 대부분은 없으세요. 그죠?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리죠. 중간이라도. 자,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되고,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거예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으면 그냥 이전의 조건으로 그대로 다시 연장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묵시적 갱신이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시에는 중간에 계약이 종료돼서 다시 계약했을 때 보증금 변동이 있겠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고,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최선순위다, 근저당도 없다라고 했을 때 최초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는 꼭 안 받으셔도 돼요. 배당을 안 받으셔도 나중에 경매를 받았고 오는 낙찰자한테 그 모든 것들을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조금이라도 잡혀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당을 나중에 신청을 안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을 주장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은 배당을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정일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선택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고, 추후에 상세한 강의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주택을 얻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등기부가 깨끗한 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월세는 보통 근저당이 껴있기 때문에 그 전체 집값 대비 많이 여유가 있는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죠. 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의사항은 해당 강의를 살짝 다뤄드렸으니까 해당 강의들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배우셨으면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 누구보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경매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